이재명 아저씨도 참 이거 좀 보면 좋을 텐데 왜 안 볼까? 댓글도 거기 보면 이재명 거 몇 개 올라갔거든요. 가서 그 밑에 보면 이제 왜 이재명 대표님이 이걸 안 볼까요? 이 얘기를 들으면 좋을 텐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구독자 10,000명짜리 뭐 유튜버, 그것도 무당 유튜버하고 비슷한 이런 사주하는 유튜버를 안 볼 거라 예상은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한, 근데 이것도 언론도 참 문제인 게 그거를 그냥 그렇게 난도질해가지고 그것만 딱 얘기하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럼 맨날 싸우는 거 부각하고 앉았고. 자, 정치인들 싸우니까 꼴배기 싫어서 나는 그게 싫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그건 고치셔야 돼요. 왜? 그 정치라고 하는 활동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내가 내는 세금, 그리고 그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길도 당장 예를 들어서 도로 정비 여러분 안 하잖아요? 도로공사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차 끌고 못 다녀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 버스나 기차 이런 거 운영하는데 보조금 안 주잖아요? 여러분 못 돌아다녀요. 이제 조선시대 때처럼 걸어 다니면 여러분들이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해요. 옛날에 사대문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걸어서 한 시간 이내에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네에서 산 거예요. 다. 한양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세금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부가 해야 될 일들, 외교, 국방 등등을 난 쟤들 싸우는 꼴 때문에 보기 싫어. 관심 없어. 이렇게 하면 그냥 내 목을 갖다가 네 마음대로 치세요라고 내놓는 거랑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죠. 옛날에는 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가짜 뉴스라고 할 만한 게 있어도 걔가 정말 별로 이렇게 임팩이 없으면 알아서 소멸됐어요. 왜?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들어보고 이거 뭔 개소리야 이러면 그 사람 전달 안 하면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기록하는 수단이 많아지고 서버도 많고 막 이러니까 이게 남고 전달되고 해가지고 막 이상하게 증폭돼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진실과 거짓을 섞어버려요. 이게 웃긴 게 진실과 거짓은 뭐 때문에 나중에 극복이 안 되냐면 시간 때문에 극복이 안 돼요. 거짓은 시간을 못 이겨내요. 예를 들어서 자, 조선시대 때는 뭐 그러면 유언비어나 뭐 그럼 안 좋은 얘기 뭐 거짓말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걔가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왜? 그 긴 500년의 시간을 못 버티니까. 우리가 맨날 대하사극 이런 데서 보는 거 그 내용들은 정말 사관들이 고민해서 기록해놓고 그걸 또 검증하기 위해서 양반이나 기타 등등이 남겨놓은 여러 가지 책들로 고증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가 많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만 살아남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한양에 어디 개똥이가 뭐 오줌 찔찔 싸고 다니더라 이런 내용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리고 뭐 그 당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방원 요새 그 뭐 누구지? 왕후 이름 까먹었네. 그 드라마 요새 인기던데. 옛날에 더 글로리에 그 나와셨던 그분 나와가지고 인기던 거. 그게 이제 그 왕후의 그 존호를 붙였더라고요. 이름을 안 붙이고. 원경. 그 원경 왕후예요. 자, 여러분, 자,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자, 원경 왕후는 이름이 원경이라서 원경 왕후가 아니고요. 존호예요, 존호. 왕후 할 때 거기다가 그 사람의 업적을 역사 그 당시에 사관들이 이렇게 정리해서 이 사람에겐 이 존호를 줍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대신들이 맨날 그런 거 의논하고 앉았던 게 옛날 조선왕조 때예요. 그래서 그 붙인 거지. 그분의 이름은 딴 이름이에요, 딴 이름. 이름이 따로 있어요. 성은 민씨고. 근데 이제 뭐 그럼 예를 들어서 원경왕후에 대한 그런 유언비어 이런 게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 있죠. 거기 밑에 동생이 4남매인가? 뭐 그럴 거예요. 남자와 넷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민무고, 민무율, 민무질 뭐 해가지고 막 오글오글 있어요. 남동생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나중에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뭐 탐했네. 저것들이 뭐 어쩌네 저쩌네. 그런 소문들이 막 돌았을 거예요. 그게 남아있는 거 가지고 지금 드라마 만드는 거긴 한데 그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거나 조선왕조실록 공부하거나 할 때 중요한 문제냐? 안 중요해요. 그런 거 없어요. 중요한 건 뭐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뭐 중국이 만들었다. 이런 게 남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면 너무 속도가 빨라요. 언론 매체의 전달 속도 또는 우리가 그걸
인지하고 보는 속도, 그리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는 속도, 이게 왜 빨라졌냐면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괴물 때문에 거의 저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진 데에 있는 정보도 거의 1분 안짝? 거의 몇십 초 안쪽으로 다 전달돼. 이메일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플러스 사람들이 이동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어요. 평균 이동 속도가 예를 들어서 불과 200년 전으로만 따져보세요. 말이 제일 빠르고요. 보통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 사람의 이동 속도와 거의 유사한 평균 이동 속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동할 때 못 타요? 지하철, 버스 이런 거 타죠? 그럼 지하철, 버스 속도로 엄청 빨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걷는 속도는 시속 한 5km 정도 돼요. 그죠? 한 4시간 걸으면 20km 걸어요. 근데 자동차는요? 60km, 평균 60km 가라 그랬더니 야 느려 죽겠다. 누가 이렇게 제한했냐? 시내 도로교통 여기 그거에서 사고 좀 줄이려고 50km로 줄여서 10km 줄였더니 야 이거 느려서 못 가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빨리 다녔다고? 지하철은 더 빠르죠? 기차는 더 빠르고 비행기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지금 너무 빨리 전달되고 인간의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게 홍수처럼 막 본물 터지듯이 오니까 인간들이 이걸 시간이라는 걸 들여서 검증해 가지고 내가 그 중에서 진실을 받아들이는 프로세스가 지금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짜 뉴스들이 판을 치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선별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여튼 뭐 잡설이 길어졌고, 자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 제가 맨날 하던 얘기예요 옛날에. 왜? 자 보수란 뭐냐?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건 영국이든 미국이든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나라 영국, 미국, 이스라엘 등등의 보수를 보세요. 그 사람들의 보수는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있었어요. 외세 침략에 한 거에서 목숨을 끊는 여러 유생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칼 들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걸 위해서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보수예요. 내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내 민족을 위해서 나 한 몸 희생하고 싸우겠다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보수지, 내 부귀영화를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내 부동산 값 오르게 해달라고, 내 부동산 세금 덜 내게 해달라고, 남의 등골 빼먹자고, 직원들 아주 그냥 악착같이 부려먹어서 내가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이기주의자예요. 이기주의. 제일 대표적인 게, 자, 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 네 재산 다 내놔. 그럴 때 서슴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애국자고 보수주의자지,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누가 이렇게 상속세를 많이 걷어 어쩌고저쩌고, 그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맨날 보수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국가가 있고 나서 내가 있지 어떻게 너는 너부터 얘기하냐. 그러니까 국가가 있고 나서 네가 있으니까 너 죽고 나서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국가에 주면 되잖아요. 그럼 또 뭐 사회주의네 어쩌네 저쩌네 뭐 자본주의를 인정 안 하고. 제발 이 미국의 상속세 하고요 또 기타 유럽, 이스라엘 등등의 상속세 제발 좀 찾아보세요. 부탁입니다. 빌 게이츠는 뭐 자식한테 물려줄 줄 몰라가지고 자기 재산의 0.38%만 물려주겠어요? 뭐 0.38%라고 해도 한 400억 대도만 얼마나 좋아. 1%도 아니고. 근데 재단 만들어가지고 다 사회에 환원하고요, 자식한테는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만 물려주겠다. 너의 능력으로 잘 살아라. 이미 근데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만들어서 그런 사회적인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하버드 그냥 들어가요. 기부 입학으로. 그런 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빌 게이츠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난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좋은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은 그것만 물려줄 테니까 그거 물려줘도 너 잘 먹고 잘 살지 않니? 이미 네가 받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그게 보수주의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뭐 저도 이제 기업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쉽지는 않아요. 기업 하시는 분들 어려운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러면 기업을 하지 말고 직장에 가세요. 제발. 취직하세요. 왜 힘든데 그걸 하고 계십니까? 응? 최저임금 오르는 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 주 52시간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기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것도 못 맞춰주면서 뭘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그걸 맞춰주고도 이익을 많이 남기고 사회에 환원도 할 수 있어야 기업 가인 거예요. 앨런 머스크 그렇게 돈 잘 벌고 마이크로소프트 돈 잘 벌고 하는 거는 와 하면서 왜 돈도 못 벌면서 기업 해가지고 사람들 등골 빼먹는 거는 뭐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영학 경제학을 공부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건 그런 기업들을 도태시켜서 정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자본주의고 시장 경제예요. 그걸 억지로 막는 게 아니라. 뭐 이건 자체하고 또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자, 그래서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한 건 뭐 대단히 특이한 걸 얘기하거나 뭔가를 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온 사람 3명 있잖아요. 3명. 그죠? 민주당 출신으로 나온 대통령 딱 3명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죠? 그분들 옛날에 연설하거나 뭐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토론회 한 거나 이런 거 여러분들 보신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난 진보다라고 얘기하고 거기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민주당에서 나왔던 대통령 3명이 한 번도 진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누가 진보래? 왜 진보래? 뭐 때문에 진보래? 언제부터? 아니,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냥 정체성에 대해서 누가 질문을 했나 보죠. 그래서 얘기한 건데 그거 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역시나 을류일 줄 알아서 우리 이재명 대표가 영악하다. 아주 영악하다. 왜? 뜬금없이 갑자기 니네가 왜 중도 보수? 이게 아니라, 자, 어차피 반대편에 있는 분들을 설득해서 그분들 설득해가지고 내가 지지자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저도 대구 사람이잖아요. 대구에 사는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가서 설득해서 내가 저분들을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 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사람은 잘 안 바뀐다니까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설득 안 되잖아요. 그건 뭐 그 사람들한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자꾸 총질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신 차리. 왜? 자꾸 이재명을 진보 쪽에 가까운 것처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왜? 진보라고 하면 국가의 안정을 원치 않고 뭔가 변화하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진보는 진보대로의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는 거고요. 보수는 보수대로의 국가의 발전을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바른마음이라는 조나단 하이슨의 그 진화 도덕학? 뭐 진화 심리학? 진화 윤리학? 뭐 이런 책인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벌써 2300년 전에 맹자라는 책으로 남겨놓은 거를 이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해가지고 만든 책이에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2300년 전에 사람을 관찰해가지고 그 늙은 아저씨들이 해서 만들어 놓은 그 틀하고 거의 비슷한 걸 2300년 지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해서 그걸로 통계 막 분포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웃기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걸로 입증을 하는 걸 사람들이 또 선호하니까. 웃기잖아요? 뭐 하여튼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그걸 많이 씁니다. 그 대신에 이분들은 충성심, 그러니까 로얄티 또는 위계질서, 예의 그리고 뭐 깨끗하다, 추하다
뭐 이런 개념? 뭐 그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구토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거 등등은 거의 잘 안 써요. 왜?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안 쓰진 않는데 쓰는데 되게 작게 쓰고 이 큰 거를 주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화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이거에 쏠려 있고요.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은 이 5가지라고 하는 이 인이애지신, 오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요 윤리 도덕 개념을 다 써요. 하지만 이 사람이 요 인에다가 왕창 쓰는 거에 반도 안 써요. 다 전반적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거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다가 그 외에 또 나머지 가치 있는 것들을 얘기할 때는 이 사람이 그걸 너무 폄하하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전 세계의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거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요. 그러한 이야기들도 다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그런 인이애지신이라고 하는 오상의 그 도덕 개념이 다 가치가 있는데요. 어떤 걸 더 우선시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어떤 게 더 훌륭한 가치고 어떤 게 더 낮은 가치다 이런 건 없어요. 도덕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쓰느냐의 문제고 왜? 리소스나 기타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쓰자고 우리가 협의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더 사회가 발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도 보수예요, 보수. 실용주의죠, 실용주의. 어떻게 보면 뭐 색깔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나 기타 등등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 놓고 보면 실용주의인 사람이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결국은. 저는 지금 왜 그 대선에 다음번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저 같으면 싫어요. 어? 저 김대중 대통령 나왔을 때 충격 먹었어요. 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IMF 해가지고 나라를 개 박살내놨는데 그 다음 대통령 되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나라가 박살나 있어요. 경제가 박살나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한국은행 거기 가서 통계표 좀 보세요. 제발. 박살나 있어요. 그럼 계속 박살내면 그 사람도 욕먹겠죠. 그럼 해결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프고 힘들겠어요. 근데 왜 하고 싶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권력이란 게 그래서 그만큼 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역사를 그 유튜브로 보지 마시고요. 좀 책이나 다양한 걸 좀 접하셔서 보시고 그에 따라서 정말 보수라고 하는 그 가치는 어떤 것이고 진보라고 하는 가치는 어떤 것이고 누구를 몰살시키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뭐 그래서 진보 다 몰살시키면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거는 히틀러랑 똑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 몰살시키고 나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잘 살아가냐를 연구할 때 행복해지는 거고요. 요새 중국인 또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다수의 중국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 옛날 만주에 살던 우리나라랑 똑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간 사람들. 왜 갔겠어요? 전쟁 나고 힘들고 피난 가야 되는데 땅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소작농으로 힘드니까 저 만주에 가면 빈 땅 많대더라. 거기 가서 농사 짓고 살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벌써 100몇 년 지나니까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흩어져서 그런 거고. 국가의 소속이라고 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제가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럼 전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죠, 국적으로. 하지만 저는 이미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가면 정체성은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그런 다양성과 복잡성을 인정하지 않고 뭔가를 자꾸 통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통일하고 싶으시면 빨리 국가의 통일이나 하시죠. 남북한 통일이나 하시지 뭘 그렇게 메뉴도 통일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자꾸 이거 중국집 가면 거 있잖아요. 회사도 보면 부장이 짜장면 하면 다 짜장면 시켜서 통일해서 빨리 먹고 치우자 가는 거 이상한 통일을 하려고 그래. 남북 통일이나 빨리 하시든가. 그런 거 안 할 거면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여러 가지 조직이 됐든 사회가 됐든 또는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발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